관리하죠. 자, 질문 있어요. 숙제 나갔으니까 여러분 숙제 하시고, 이번에 조금 문제가 지난번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고 다음 주까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미분, 벡터 미분 쪽 이제 마무리했고, 벡터 적분 쪽은 그냥 하나만 내주려고 해요. 숙제를. 좋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1차원 라인 인테그럴을 이제 배웠었고요. 공간에서 이렇게 어떤 커브 형태로 있는 거를 따라서 벡터 필드를 적분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주로 배웠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중 적분, 더블 인테그럴을 이제 배우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뒤쪽에 가면 우리가 2차원 적분인데 공면에 대한 서피스에 대해 마치 1차원에서 직선을 대신에 우리가 이제 커브에서 했듯이 2차원도 우리가 평면에서 공면으로 하는 걸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그 전에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평면에서의 그 이중적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를 적분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x, y가 있고 1차원 적분에서 y는 fx가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적분을 하죠. 그죠? 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축상에서 이제 함수값을 곱해가지고 적분을 하는 건데, 2차원이 되면은 그 적분의 영역이 xy 평면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적분의 그 구간, 그러니까 1차원으로 얘기하면 구간이 2차원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제 적분의 영역이 됩니다. 도메인이 되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R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런 이제 XY 이 안에 들어가 있는 XY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다라는 건데, 그 적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XY 이제 두 개에 대한 이중 적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인테그럴 두 번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을 우리가 이렇게 밑에다가 R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주어진 함수, XY에 대한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고요. 스칼라 필드가 되겠죠. 그거를 dx, dy 이렇게 적분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작은 이런 격자들로 이렇게 쭉 나누는 거고요. 요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dx, 이게 이제 dy가 되고,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두 개를 곱한 거가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또 다르게는 우리가 이제 da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소, 그러니까 이 작은 어떤 면적 그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그 면적 곱하기 그 점에서의 함수값, 어떤 이 점에서의 이제 함수값이 있겠죠, 그죠? fxy 그거를 곱해서 그걸 요 영역에 대해서 그냥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플러스로 더하기 썸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적분을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적분의 영역은 뭐 굉장히 복잡한, 일반적으로 복잡한 형태인데, 우리가 어떤 이제 특별한 쉐입일 때, 특별하다라는 게 별다른 뜻은 아닌 거고, 이게 보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x축으로 보면은, x축으로 봐서 내가 갖다가 이렇게 x축으로 보면은 지금 요게 지금 A에서 B까지 바운드가 되어 있어요. 요 점이 A이고 B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내가 두 개가 우리가 면적에 그 영역에 그 바깥쪽 테두리가 어떤 두 개의 함수로 표현될 때, 그러니까 위쪽이 예를 들어서 위쪽이 우리가 이제 요거가 hx h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 색깔을 바꿔보면 아래쪽에 내가 이제 이렇게 어떤 잘 정의되어 있는 gx라는 함수, 이렇게 내가 두 개로 딱 예쁘게 쪼개지는 그런 모양인, 이제 그런 모양을 내가 스페셜 쉐입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명명하겠습니다. 이게 그거 아닌 거는 얼마든지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메인이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내가 쪼개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건 또 그렇게 되나? 조금 더 오목하게 들어가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거는 지금 함수가 안 되잖아요. 하나의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x값에서 이게 어떤 두 개의 여러 개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함수 하나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 말고
조금 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모양이 져가지고 내가 딱 나눴을 때 위쪽, 아래쪽 합치면은 전체 바운더리가 나오는 그런 형태를 내가 스페셜 쉐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주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더 일반적인 것은 이런 스페셜 쉐입들을 우리가 이제 이제 바꿔서 그것들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또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적분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걸 적분을 할 때 이제 XY를 내가 순차적으로 적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X를 고정해 놨다라고 하면은 색깔을 좀 바꿔. 네,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X에서 내가 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먼저 적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요거는 지금 내가 f의 xy인데 내가 지금 y를 지금 적분할 y를 갖다가 dy를 먼저 적분을 하고요.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 x점이니까 gx에서 hx까지를 내가 fx를 적분합니다. 구간이. 그렇죠? 이렇게 먼저 적분하고 그럼 요거 부분 딱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이제 x를 a에서 b까지 쭉 바꿔가면서 적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위쪽 아래 커브가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 적분법이 되겠어요. 혹은 내가 이제 뭐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y축으로 내가 이렇게 그거를 바운드를 보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C고요. 이게 D가 되고 이제 그랬을 때 그럼 이 위쪽 이제 따로 안 하고 여기 이 아래쪽에 이 아래쪽 커브가 예를 들어서 y의 함수로 주어지는데 요게 py고 이 위쪽 부분이 내가 이제 qy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y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아래쪽 커브, 위쪽 커브가 되고 그 커브는 y의 함수로 내가 잘 정의되니까 함수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스페셜 쉐입에서는. 그래서 요 두 개로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x하고 y를 바꿔가지고 먼저 x를 먼저 적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주어진 어떤 y에 대해서 x를 적분을 하는데 fx에 y를 적분을 하는데 구간이 여기 py에서 qy까지를 적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py에서 qy까지를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는 c에서 d까지 그 다음에 적분하면 되겠어요. c에서 d까지 y를 적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스페셜 쉐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분을 갖다가 이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기술이 있겠고,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이 2차원 적분들의 다양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들을 보면은 우선 내가 이제 f의 xy가 컨스탄트 1이다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하는 그 적분이 뭐가 되냐면은 아래 영역에 대해서 그냥 dx, dy를 적분하는 건데 dx, dy를 적분한다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 다 더하는 거죠. 이 잘잘한 거 다 더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저 도메인의 아래 에어리어가 되는 거죠. A. 그죠? 에어리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fxy가 저기 실은 이제 입체여가지고 요게 지금 이제 xy 평면의 어떤 바닥 같은 영역인 거고 각각의 점에서 f가 가리키는 게 만약에 이제 z 방향으로 높이다. 높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제 저기에 보면 이제 xy 평면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x, y, z라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모양이어가지고 그 fxy가 가리키는 거가 어떤 점에서의 그 입체의 높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요 적분이 나타내는 거는 그러면은 i가 나타내는 거는 뭐겠어요? xy에다가
높이를 곱한 거니까 그게 좀 작은 부분 기둥의 높이, 그 부피가 되는 거고 그걸 다 더하게 되면은 전체 입체의 부피가 되겠죠. 볼륨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대응이 되겠고, 혹은 이제 F가 만약에 밀도다. 밀도다. 근데 이제 밀도가 그 우리가 말한 3차원적인 밀도가 아니라 2차원적인 밀도.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어떤 영역을 per unit area, 단위 면적당의 어떤 밀도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판때기 같은 거예요. 저기 있는 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가 2차원인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이런 우리가 3차원의 판때기 같은 거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저기 있는 우리가 이제 F가 그 어떤 주어진 단위 면적당의 그 무게를 나타낼 수가 있을 것인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I가 나타내는 거는, 이 I가, 거기 뒤에 학생 수업 시간에 자면은 안 돼요. 오케이? 예. 깨어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내가 이제 fxy에다가 이게 밀도고요. 밀도에다가 그 작은 면적소를 곱하게 되면은 이 작은 부분 영역의 무게가 나와요. 그죠? 그 무게를 다 더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게 토탈 매스, 전체 질량 m이 나옵니다. 뭐부터 내가 저런 이제 판때기 같은 것들을 라미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저 라미나의 저는 판때기의 질량이 되겠어요. 아이가. 자, 그럼 내가 이제 이 밀도라고 하면은 더 연결되는 양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무게중심, center of gravity. 그러니까 이 판때기에다 내가 판때기를 갖다가 어떤 점에다 딱 갖다 놓고서 이렇게 내가 있으면 얘가 잘하면 딱 그대로 이렇게 그냥 균형을 잡고 이렇게 서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제 무게 중심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공식은 이렇게 돼요. 뭐냐면은 n분의 1, 여기는 전체 질량을 갖다가 나누고 뭐를 적분을 하냐면은 영역에 대해서 x의 f의 xy의 dA, 그러니까 dx dy를 da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각 여기 그 무게인데 무게 곱하기 x 좌표를 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주어진 원점으로부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x를 곱해 가지고 여기다가 평균을 내는 겁니다. 해서 무게로 나눠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무게 중심의 x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럼 y 좌표는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n분의 1의 r의 y의 f xy의 dA,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연관돼 가지고 이번에는 모멘트 오브 이너션,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 자,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판때기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축으로 해가지고 내가 회전을 시킨다, 이렇게 축으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돌린다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얘가 얼마나 돌리기 힘드냐, 어떤 회전 관점에서의 일종의 질량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내가 회전하는 축이 지금 x축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회전축으로부터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우리가 돌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같은 우리가 그만큼 돌렸을 때 많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맞죠? 그래서 여기 내가 x축을 돌린다라고 하면은 요 어떤 점에서의 여기서부터의 거리, 이 거리가 이제 y가 되죠. y 값이 되죠. 그 y 값의 제곱을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게 그래서 r의 y 제곱의
fxy의 dA. 이게 이제 x축을 중심으로 회전했을 때의 그 이제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고요. y축으로 돌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y축으로 돌리게 되면은 삐근삐근 돌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x 이 어떤 점의 x 그 거리가 이 축으로 떨어진 거리니까 그때는 x의 제곱을 갖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래 x 제곱에 f의 xy의 d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기 축이 x나 y축이 아니라 요게 축이에요. 요게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z축으로부터서 어떤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이 거리가 얼마냐면 이게 지금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잖아요. 그거를 제곱을 한 거가 이제 우리의 축으로부터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라고 하는데 z축으로 저걸 잡고 inertia. 자,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이제 I0라고 하면은 이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f의 xy의 dA가 되고요. 요거는 우리 적불 갖다가 이제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ix 플러스 iy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네. 여러분 아마 뭐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은 쭉 보면은 최소한 공식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외울 필요는 없겠고 외울 필요는 없겠고 외워야 되나? 뭐 일단 외우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그냥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간단한 이기젠플로 한번 몸을 좀 풀어볼게요. 자, 뭐냐면은 어떤 이제 모양이냐면은 이게 y 이꼴 x하고 그 다음에 요게 y 이꼴 x고 이게 y 이꼴 x 제곱하고 요 두 개로 이렇게 바운드가 되어 있는 0에서부터서 1까지 요런 우리가 모양이 있어요. 요런 입체가 있어요. 입체 있고 2차원 쪼가리가 있는데 자, 요거에서 이게 지금 density가 요 영역이 이제 요 안에 있는 영역이 이제 R이 되는 거고요. 요거의 이제 밀도가 균일하지 않고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어떤 상수 곱하기 y에 비례해서 위쪽으로 갈수록 더 이제 무거워지는, 더 밀해지는 이제 그런 우리가 상태다. 그런 이제 물질의 상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앞에 있는 다양한 것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우리 에어리어. 자, 면적은 그냥 F에 무관하게 저걸 우리가 전체 영역에 대해서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이제 어떤 우리가 주어진 X에서 이런 식으로 Y를 먼저 적분을 할 거예요. 이게 Y를 먼저 적분할 건데 그러면은 Y가 밑에 X제곱에서 X까지가 되겠죠? X제곱에서 X까지를 먼저 Y로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Y가 이제 0에서부터서 1까지. 그 다음에 X가 0에서부터서 1까지.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죠? 자, 요 안에 있는 부분은 뭐 간단하게 딱 보면 여러분 암산으로 그냥 X-X제곱이죠? X-X제곱이고요. 그러면 요거 그냥 계산하면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 6분의 1이 됩니다. 자, 예. 간단하게 그냥 계산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무게. 자, 무게를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이 면적소에다가 우리가 density를 곱해야 됩니다. 그 람다라는 비례상수가 앞으로 나오고, 그다음 y에 이제 dA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적분이 똑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y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y가 여기는 1이었는데 y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적분의 형태는 똑같이 0에서 1까지 x제곱에서 x까지인데 y의 dy의 dx가 되고요. 요거를 적분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2분의 y제곱에다가 저거 하니까 2분의 1에 바로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면은 이거가 2분의 람다의 0에서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의 dx가 되고요. 이걸 계산을 하면은 2분의 람다에다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을 하니까 15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죠? 네. 그죠? 15분의 람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 무게중심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x바. 이게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 계산하려고 하면은 실은 이제 먼저 무게로 나눠야 되니까 m을 이쪽으로 넘기고 요 안에 있는 인테그레이션을 그냥 하겠어요. 그러면은 m의 이제 x바를 계산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x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x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적분이 x의 제곱에 x의 xy의 dy dx.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선 내가 이제 y로 적분을 할 때는 x는 상수니까 얘를 갖다가 내가 이제 밖으로 이제 끄집어내게 되겠고요. 그죠? 끄집어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안에 있는 y를 먼저 적분을 하고 x를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저게 x의 3승 마이너스 x의 5승이 되겠죠? 이게 여기에다가 x를 곱하고가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거에다가 dx가 되고요. 계산을 하면은 2분의 람다에 4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고 24분의 람다가 돼서 이제 x바를 구하고 싶으면은 무게중심 x좌표는 m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 x바가 얼마냐면은 24분의 15.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정중앙에서 살짝 이제 더 오른쪽으로 왔죠. 2분의 1 지점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와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무게가 더 무거워지니까 살짝 오른쪽으로 지금 시프트한 것으로 보여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y바도 뭐 여러분들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몸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좋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변환. change of variable.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1차원에 같으면은 1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내가 fx에 dx를 적분을 하는데 변수를 변환을 내가 한다. 예를 들어서 x가 내가 어떤 u의 어떤 다른 이제 변수의 로 대표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적분을 내가 이제 x에서 u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은 적분 변수가 이제 u로 바뀌었으니까 a나 b에 해당이 되는 x가 a나 b일 때 그때 해당이 되는 u의 값을 내가 이제 바운드로 해야 되고요. 그걸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는 내가 xu를 써가지고 x의 함수를 u의 함수로 바꾸고 적분 변수로 이제 dx를 u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바꾸면 안 되고 내가 dx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제 이게 원래 식하고 똑같은 그런 값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줘야 돼요. x를 u로 미분하는 거. 여기서 이게 주어져 있으니까 u로 미분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1차원에서 우리가 변수를 변환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익숙할 거라 생각하고. 자, 그걸 이제 2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확장을 하는 걸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2차원에서 내가 지금 fxy를 xy 좌표상에서 r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가 내가 이제 x가 어떤 u하고 v라고 하는 다른 변수로 이제 표현이 되고 y도 마찬가지로 u나 v라고 하는 다른 변수로 내 표현이 된다. 변수 변화를 하는 거죠. u하고 v로. 자, 그랬을 때 이 적분이 형태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하면은 우선 여기서 알파, 베타 바뀐 것처럼 여기도 어떤 우리가 이제 도메인이, 그러니까 U하고 V 공간, R에 해당이 되는 U하고 V 공간으로 내가 이제 이 적분의 범위가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F 함수는 내가 XY를 U하고 V의 형태로 내가 직접 넣게 되면은 그러면 함수가 이제 U하고 V의 함수로서 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이에 뭔가가 있고, 자, du, dv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이제 du가 바뀌듯이 du, dv가 되는데, 요 사이에 이제 여기에 1차원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무엇인가가 2차원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거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absolute 의미입니다. absolute value가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쓰겠어요. 간단하게. UV에 라운드에 X, Y 이렇게 우리가 쓰고, 요 안에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J 혹은 이제 얘기할 때는 야코비안, 이렇게 야코비라는 이제 수학자를 이름을 따서 야코비안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면서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 그러면 전 성이 한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이안? 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고민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이름을 남길 것이. 좋습니다. 야코비안에서 야코비안이라고 불러요. 자, 야코비안의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자, J가 무엇이냐? J가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X, Y 라운드 이게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뭔가 미분, X나 Y를 U나 V로 미분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떤 행렬의 행렬식이 됩니다. 여기는 이거는 디터미넌트예요. 지금 행렬식이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2x2 매트릭스인데, 이게 지금 위에 게 이게 편미분이 들어가요. 편미분이 들어가고요. 편미분이에요. 어떻게 복잡한데, 헷갈리는데, 위에 거가 행을 나타내고요. 밑에 게 열을 나타낸다고 하면 돼요. 위에 게 행을 나타내니까 얘는 행이 바뀌면서 x하고 y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이게 분자죠. 그러니까 x, y, y 이렇게. 맞나? 맞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열이 바뀌면서 행열이니까 열이 바뀌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열이 u, v 이렇게 되면 돼요. 맞죠? 맞아요. 그런 우리가 2x2 매트릭스,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코비안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어떤 경우는 이걸 야코비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코비안 매트릭스고 그 야코비안의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뭐 야코비안, 이게 더 많이 쓰는 양이라서 그래서 야코비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인 거고, 야코비안 매트릭스는 이렇게 쓰는데 내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행렬식은 우리가 이제 요거 곱하기 이거 빼면 되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를 곱한 걸 빼면 되니까, 뭐냐면은 라운드 U에 라운드 X, 라운드 V에 라운드 Y, 마이너스 라운드 V에 라운드 X, 라운드 U에 라운드 Y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행렬식, 저거의 절대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1차원이라고 하면은 변수가 그냥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뭐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뭐 되는 거를 그냥 뭐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걸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자, 핵심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래요. 내가 이제 이 dx나 dy라고 하는 거는 xy 공간에서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xy 공간에서 내가 네모난 박스예요. 직사각형이에요. dx, dy인 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네모는, 이 du, dv는, 다시 말하면 du, dv는 공간이 달라요. 이게 u하고 v 공간에서, uv 평면에서 어떤 uv 값 근처로 이쪽이 du, 이쪽이 dv인 그런 직사각형이 돼요. 이게. 그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적분은 xy 면적에 대해서 됐거든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du, dv를 했을 때 요거가 xy 평면에서 어떤 모양이 되는지, 요 네모난 박스가 이제 연속적으로 대응이 되죠. xy 평면상으로 어떤 모양이 되는데 그 모양이 무엇이며 그 모양의 면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xy 평면상에서. 그죠? 그래야지 그거가 여기서 dx, dy를 우리가 대체를 하는 거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적분은 xy 공간에서 적분이 됐기 때문에, 정해됐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기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거가, 이 영역이 xy 평면상에서 차지하는 어떤 도형의 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씩 따져보면 돼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UV 공간에서 이쪽 코너가 우리가 XY 평면상에서 이쪽 코너였다고 칩시다. 어떤 이런 점이었다고 칩시다. 이게 이런 점에 해당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그 점에서 내가 이제 요렇게 가는데, 여기서 이만큼 가요. 그죠? 자, 이만큼 가게 되면은, 그랬을 때, 요 점이죠. 자, 이 점이 어디에 대응이 되냐면은, 대응이 되면, 조금 색깔 달리 할까요? 헷갈리니까. 요게, 요런 점에 해당이 돼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모양이니까, 요 변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 변은 어떻게 내가 계산할 것이냐. 이게. 자, 보면은, 이게, 옆으로 이렇게 지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요거 벡터, 여기 빨간색 요 부분의 이 벡터를 내가 보면은, 얘는 이제 이 점에서, x 방향으로 어떤 dx만큼 y 방향으로 dy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x 방향으로 dx, y 방향으로 dy만큼. 이게 여기는 요거에 따라 가지고 x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자, dx가 얼마가 됐냐라는 것은 x라는 게 지금 우리가 u와 v의 함수이죠. 자, 그러면 내가 그 편미분 보충 동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dx는 u로 표현됐을 때 u하고 v가 변했을 때 dx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는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니까 dx는 라운드 u에 라운드 x의 du 플러스 라운드 v에 라운드 x의 dv예요. 이게 이제 편미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공식입니다. 이게 x가 u하고 v로 표현됐을 때 u를 내가 이 지점에서 uv에서 각각 du, dv만큼 움직였을 때 x는 얼마만큼 움직였을 것이냐. x를 u로 편미분하고 x가 uv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u로 편미분, v로 편미분 한 거에다 곱하면 돼요. 이게.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 가져오면은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1로 갔을 때는 내가 u는 바뀌었어요. du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v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v는 안 바뀌었죠. 이게 지금 uv 공간에서는 이쪽으로 가면은 v 값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게 없어요. 이것만 나와요. 그러면은 dx가 어떻게 되냐면은 dx가 라운드 u에
라운드 x의 du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y가 변한 거, y가 변한 정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dy는 똑같아요. 라운드 위에 라운드 y의 du, 라운드 v에 라운드 y의 dv니까 마찬가지로 dv가 없으니까 이것만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라운드 u에 라운드, 그러면 du는 공통되니까 밖으로 빼버리면은 du에 라운드 u에 라운드 y에 du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 벡터예요. 이 빨간색 벡터가 돼요. 오케이? 그거는 내가 uv 공간에서 v 값을 고정하고 x를 du만큼 움직였을 때 xy 공간에서 x가 이만큼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dx, dy가 이만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마찬가지로 내가 색깔이 여기다. 요거 이렇게 움직였을 때 요 점에 해당이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요 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벡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에는 이제 u를 고정하고 v를 dv만큼 바꿨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똑같은 그 논리에 의해서 이제 기호만 바꾸면 되죠. 변수만 바뀌면 되죠. 뭐냐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라운드 v에 라운드 x, 그 다음에 라운드 v에 라운드 y에 dv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네모난 이거가 xy 평면상에 어떻게 대응이 되느냐 딱 나오죠? 요게 양쪽 코너니까 그걸 이루어진 평행사변형 요게 돼요. 아하. UV가 이 안에서 놀 때는 XY 공간에서는 이 안에서 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제 면적, 이 부분의 면적이 어떻게 되냐. 이거의 면적은 내가 이제 여러분, 벡터에서 외적에서 요 벡터하고 이 벡터를 내가 외적을 하게 되면은, 외적하고 절대값 취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요거의 면적이 되죠. 그죠? 그죠? XY 평면이니까 간단한 XY 평면이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가지고 요거 곱한 거를 빼면은 돼요. 그죠? 그게 뭐가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야코비안이 되고요. 그죠? du, dx, 라운드 y, 라운드 v, vy. 그죠? 여기 첫 번째 텀이고요. 빼기 이거 두 개 곱한 거가 되죠. 그죠? 거기에다가 du, dv가 되는 거니까 요 에어리어는, 이 에어리어는 뭐냐면은 야코비안의 절대값. 이게 혹시 이제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에다가 du, dv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저거를 적분한다라는 거는, 적분은 그냥 이거를 내가 함수를 여기서 다 더하는 건데, 그거가 이런 것들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변수가, 적분 변수가 UV로 바뀌었으니까 영역이 R 스타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면적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XY 공간상에서 내가 이제 dx, dy가 면적이 면적 소였는데 UV로 옮기면서 그거는 XY 공간에서 그러니까 du, dv는 UV 공간에서 면적 소인데 나는 적분을 XY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얘가 XY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원래 적분은 XY로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거를 써야 되는 겁니다, 얘를. 이해가 되세요? 그죠? 다 알고 있는 건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실은 이제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도 마찬가지. 3차원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볼륨 적분할 때 나올지 모르겠는데 3차원에서 우리 변수 변화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똑같아요. 똑같고 일반화만 시키면 돼요. 뭐냐면 그때는 x, y, z, u, v, w의 야코비안이 되고요. 그러면 행렬이 그냥 2x2가 3x3로 바뀌는 거예요. x, y, z, 분모는 u, v, w.
그래서 3x3 매트릭스를 행렬식을 구하면은 그러면 그게 그 3차원 공간상에서의 그 이 야코비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확장이 되는 거예요. 1차원, 3차원 다 포함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거를 한번 이그젠플을 들어서 풀어보면은요. 자, 내가 어떤 이제 영역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지금 뭐 이제 1인 거죠. 이게 1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지금 적분 영역이에요. 자, 요런 내가 라미나가 하나 있다고 치면은 자, 이랬을 때 요거에 대해서 내가 뭘 계산하고 싶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dx, dy.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균질한 밀도였다라고 하면은 이게 의미하는 건 아까 우리가 공식에서 봤지만 폴라, 요 점을 중심으로 내가 회전을 시켰을 때 그때 그거의 관성 모멘트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적분이 되겠어요. Anyway, 내가 이제 이거 갖다 적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러분 이걸 적분하라고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뭐 대칭성에 의해서 요거 하나만 계산하면은 되고 그러면은 그냥 적분 영역을 아까 했던 것처럼 x에 대해서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적분하고 x 적분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뭐랄까 약간 좀 뭐랄까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영역이 지금 우리한테 제일 편한 거는 이런 어떤 우리가 적분하는 공간에서 뭐가 직사각형 형태가 되면 반드시 서 있는 직사각형 형태가 되면 우리가 적분이 쫙쫙 간단하게 되잖아요. 이게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 변환을 통해서 제가 반듯하게 있는 우리가 그런 어떤 그 변수를 찾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딱 여러분 직관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x 플러스 y를 u라고 넣고 x 마이너스 y를 v라고 넣으면 돼요. 자, 그걸 한 이유는 뭐냐면은 실은 요 네 개의 바운더리를 보면은 이거는 y 이퀄 x예요. 그죠? y 이퀄 x니까 x 마이너스 y로 하면은 0인 거고 그게 이제 여기에 이 직선이 얘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이거는 y는 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y는 x 마이너스 직선. 이렇게 쭉 이렇게 쉬프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v가 그때는 값이 이제 요쪽 바운더리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v가 0인 거고 여기는 v가 지금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이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지금 내가 맞나? 맞죠? 1이고 2고 그죠? 마이너스 2 그죠? v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v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되는 거고요. 요 바운더리를 보면은 이거는 지금 얘는 u가 0인 경우가 되겠고 이거는 u가 2인 그런 직선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u로 얘기를 하면은 0과 2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xy 공간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저렇게 바꾼 uv 공간에서는 쟤는 0하고 그렇죠? u가 0하고 2고 v가 0하고 마이너스 2인 이런 정사각형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uv 공간에서는 변환하게 되면 그죠? 적분이 훨씬 더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꿀 거고요. 이제 그럼 우선 내가 변수 변환을 하기 위해서 야코비안을 계산해야 되고 야코비안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x를 uv로 표현하게 되면 2분의 1에 u 플러스 v 그 다음에 y가 2분의 1에 u 마이너스 v가 되고요. 고로 야코비안은 해보면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서 야코비안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이 좌표계가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right handed에서 left handed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취하는 건 절대값만 취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적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적분은 UV 공간에서는 XY 공간에서는 굉장히 이걸 적분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함수 넣어야 되고 복잡하지만 UV 공간에서는 간단하게
독립적으로 u는 0에서 잠깐만 내가 지금 맞나? 어이 뭐야? 내가 왜 이게 돼 있어? v가 왜 마이너스 2가 됐어요? 플러스 2. 미안합니다 이게. 큰일 났다. 0에서 2까지. 이게 미안합니다. 요게 이제 플러스 2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죠? 플러스 2가 되겠죠, 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2하고 V, 2하고 2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맞고요. 0에서 2, 0에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uv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러분 딱 쉽게 암산으로 u의 제곱 더하기 v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코비안의 절대값 2분의 1, 그 다음에 du, 그 다음에 dv 이렇게 쓰면 돼요. 좌표 변화를 하느라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적분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uv가 딱딱 그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분의 8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 이그젬플로 이제 보여준 거고, 실은 저게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되는 거는 좌표계 자체를 바꿀 때 저거를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예를 들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극좌표를 예를 들겠어요. 자, 여러분 극좌표 여러분들 한번 들어봤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좋아요. 자, 극좌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그 좌표 공간상에서 어떤 점을 표현할 때 XY, 카티션 코디네이트를 쓰지 않고 다른 변수를 쓰는데 뭐냐면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는 R. 그러니까 요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플러스 값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이 축이 이 섰는 요거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얼마냐. 라는 세타. 이걸로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거를 극좌표라고 얘기합니다. 폴라 코디네이트.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X가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Y가 이제 다시 말하면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값의 범위를 보면 R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세타는 0과 2파이. 그러니까 끝에 이제 2파이는 빼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점하고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같은 점이죠. 같은 점이니까 내가 좌표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한 점을 표현할 때는 하나의 값으로 나와야지 여러 개 값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ill-defined 된 거죠. 하나의 점은 하나의 좌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한쪽은 내가 빼는데 보통은 이제 끝쪽을 빼는 거죠. 시작을 포함을 하고. 그렇죠? 그래요. 자, 요렇게 내가 이 좌표 변환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좌표 변환된 궤에서 내가 R과 세타 공간에서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XR로 표현된 적분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내가 야코비안을 계산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R 세타가 되는데, 그거를 내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 요 공식에서 이제 여기서 U, V 대신에 이제 R과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는 X를 R로 편미분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로 이제 세타로 편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절대값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은 그냥 해서 요거 제곱 마이너스 요거 제곱 하니까 이게 그냥 R이 나오죠. R. 그죠?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그냥 야코비안 자체가 그냥 양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적분이 dx dy가 dx dy 대신에 뭐를 쓰면 되냐면은 야코비안에다가 dr d 세타니까 적분이 dx dy 부분을 내가 그냥 야코비안 r 곱하기 dr d 세타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서 내가 적분의 범위는 r과 세타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면 내가 그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이 이제 저런 극좌표로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적분이 간단해지고요. 대표적인 거가 이제 원 같은 게 되겠어요. 자, 내가 이제 원에서 이 일사분면에 있는 원을 내가 이제 도메인 R로 했을 때 반지름이 지금 이제 1이고요. 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이제 그 매스 덴시티가 그냥 컨스탄트예요. 그러니까 균질한 그런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요거에 내가 이제 쭉 계산, 이제 무게하고 그다음에 무게 중심, 그다음에 관성 모멘트를 쭉 계산해 보겠어요. 자, 우선은 무게는 내가 전체에 대해서 이제 dx, dy를 곱한 거. 왜냐하면은 매스 덴시티가 1이니까 그냥 면적을 적분하면 그게 바로 무게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뭐냐면은 요 물체는, 이 물체는 지금 xy 공간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게 r 세타 공간으로 보면은요, r은 지금 0에서부터서 1까지 되어 있고요. 세타는 0에서부터서 2분의 파이까지. 그죠?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그 안에 있는 어떤 점이건 다 해당이 돼요. 이런 모양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서는 원이었지만은 여기에서는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죠? 여기 있는 어떤 점도 다 이게 이제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분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거죠. 내가 그냥 적분 구간을 할 때 R과 세타가 디커플링이 되는 거니까 적분을 그냥 간단하게 먼저 내가 세타를 나중에 한다고 0에서 2분의 파이, 0에서 1까지 그 다음에 이제 dx, dy 대신에 r, dr, d 세타를 쓰면 되고요. r, dr, d 세타를 쓰면은 자, 그럼 요거는 실은 적분이 여기 내가 완전히 두 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경우는 내 적분을 따로따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세타 적분과 0에서 1까지 r 적분이 디커플링이 되는 거고 2분의 파이, 2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죠? 물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이긴 하죠. 그죠? 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이제 이런 것부터 간단해지는 건데. 자, X반.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의 X좌표. 자, 그거는 자, 무게로 나누어야 되니까 우선은 분모에 무게가 들어가니까 4분의 파이를 뒤집은 파이분의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 똑같아요. 적분 구간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X좌표니까 자, X의 이거는 자, X의 원래는 X의 이제 D 어떻게 쓸까 잠깐만. X에다가 원래 R, DR, D 세타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이제 그 XY에서 X의 DX, DY인데 요걸 바꾸고 X는 뭐예요? X는 여기에서 R 코사인 세타니까 얘가 R 코사인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그죠? 요게 이제 그 XY 공간에서는 다시 써보면 XY 공간에서는 이게 n분의 1에 R에 X에 fxy dx, dy였어요. 그죠? 여기서 이걸 다 바꾼 거예요. 지금 x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그죠? x는 내가 저기서 이제 r 코사인으로 조지해서 이렇게 바꾸면 되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이건 다시 말하면 이제 r 제곱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r 제곱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요. 적분이 디커플링이 됩니다. 내가 이제 세타에 대한 거는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세타의 d 세타가 되고 r에 대한 거가 r 제곱의 dr이 되죠. 그죠? 구간이 서로 겹치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얼마냐? 여기 답이 3. 이게 지금 요게 지금 3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의 코사인을 적분하게 되면은 다음에는 3파이분의 4가 나옵니다. 나오게 되고요. 실은 이건 이제 모양이 이제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같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Y바하고도 이제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요거를 회전했다. 내가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얘를 돌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내가
이 y 제곱을 갖다 곱한 그 관성 모멘트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ix는 r의 y 제곱의 dx dy인데 뭐 다 똑같고요. 다 똑같고 이제 y 제곱이니까 r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를 곱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0에서 1까지 r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r dr d 세타를 곱하면 돼요. 똑같이 이제 그 디커플링이 되고 r 제곱 먼저 계산하면 4분의 1이 밖으로 나오고요. 세타를 그 다음에 적분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되고 이게 요거는 이제 이백악 공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정답은 1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나오고 요거는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x축으로 내가 돌리나 y축으로 저거를 돌리나 똑같으니까 i, y하고 같은 값이 나와요. 대칭성에 의해서.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폴라 요 점을 잡고 내가 이렇게 축을 돌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폴라 관성 모멘트 그거는 ix 플러스 iy가 되고 그냥 그거는 8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계산을 xy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실은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좀 뭐랄까 안 예쁘죠? 이렇게 안 예쁘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폴라 코디네이트 같으면은 이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변환 공식들은 막 내가 머리에 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내가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기도 좋고. 그렇죠? 네, 했습니다. 질문 없어요? 예. 예. 망고처럼 정사각형 루어에 있었던 모멘트 뭐할게요. 예, 예. 그냥 루트 2가 한 변이 정사각형의 모멘트를 구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그거를 요거를 예, 그거를 계산할 때 그냥 한 변이 루트 2 정사각형의 모멘트를 만나는 것같지 않을까요? 뭐 물론 이제 어떻게 되는데 이 축이 이제 어쩌면 아까 우리 어떤 계산했는지 잠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우유 중심이었던 거 아니면은 하여튼 회전축이 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한 변이 루트 2인 그런 정사각형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제 계산을 내가 XY 좌표계에서 하는 것보다 UV에서 하는 거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두 개의 변수가 분리가 되니까 적분이 깔끔해진다. 그런 걸 이제 예시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계산 못한다 그런 뜻은 아닌 거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계속 나오네. 자,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이 평면인데, 그린 시오렘은, in the plane. 자, 뭐 그린 띠오렘도 있고, 이제 그린 펑션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학생들이 그걸 보면 얼굴이 파래진다고 해가지고 그린 띠오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농담입니다. 자, 그런 게 있어요. 자, 뭐냐면은 이게 이 적분에 대한 건데, 내가 어떤 도메인이 R이 있고요. 도메인 R에 대해서 2차원, 여전히 2차원인데, 평면이가 2차원인 거고, 지금 벡터 필드는 F1, F2로 이렇게 내가 주어지는 벡터 필드가 있어요. 자, 그랬다고 했을 때, 어떤 면적분이 있는데, 이런 면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x에 f의 2 마이너스 라운드 y의
라운드의 f의 1 이거의 면적분 dx, dy. 그죠? f2를 x로 편미분하고 f1, f2는 둘 다 xy의 그 함수가 되는 거고 f2를 x로 편미분 한 거 빼기 f1을 y로 편미분 한 거의 차이를 면적분을 한 것과 무엇이 같다라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클로즈 룹에 대한 인테그레이션인데 이걸 갖다가 이 아래 바운더리를 이렇게 쭉 정의하는 어떤 내가 이제 곡선이 있겠죠, 그죠? 그 곡선 갖다 그 경로를 우리가 T, C라고 하면은 이제 돌아갈 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카운터 클락와이즈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C에 대해서 원래의 벡터 필드를 선적분한 것과 같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선적분은 우리가 XY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냥 컴포넌트로 표현하면 F1의 dx 플러스 F2의 dy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가 그림 티오리입니다. 플레인에 대해서. 오케이. 자, 그거를 증명을 하겠어요. 증명. 자, 증명을 하는데 여러분 교과서는 이제 이걸 갖다가 스페셜 쉐입, 아까 우리 말했던 스페셜 쉐입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일반화를 이제 시키는데 난 더 간단하게 스페셜 중에서 가장 스페셜한 거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걸 일반화를 하겠어요. 다소 직관적인 방법이고 수학자들은 싫어하겠지만은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게 자 뭐냐면 우선 어떤 뭐에서 정의할 거냐면은 XY 평면인데 그 도메인이 직사각형인 경우에요. 이렇게 XY 평면에 이렇게 XY 축에 내가 평행한 그런 뭐 작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적당한 사이즈의 내가 도메인에 대해서 도메인 R이 있고요. 이게 지금 보면 직사각형이 이쪽에 X1, X2, 이쪽이 Y1, 이쪽이 Y2. 자, 이와 같은 도메인에 대해서 내부에 대해서 요 적분을 한 것과 면적분을 한 것과 그다음에 바깥을 돌고 있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돌고 있는 이 선적분이 같다라는 거를 우선 증명을 하겠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 뭐냐면은 이것도 빠뜨렸어. 이 첫 번째 요걸 갖다 우리가 I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내가 마이너스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가 I2라고 하고 따로따로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자, 그러면은 이쪽에 쓸까? 자, I1은 뭐냐면은 이제 영역이 이제 XY로 딱 저렇게 이제 그 디커플 되어 있으니까 X1, X2에 라운드 X에 라운드 F2에 그 다음에 DX, DY가 됩니다. 그죠?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I1을 적분하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근데 요거를 보면은 자, 이거는 지금 요 안에 거는 F2를 X로 편미분했어요. 편미분하고 X로 적분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Y에 대한 적분이 바깥쪽에 있잖아요, 지금. 바깥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내부를 적분을 할 때는 Y 값은 상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Y는 딱 고정이 되어 있고, X만 변화시켜서 하는 적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함수를 X로 편미분하고 적분했다라고 하면 Y는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이 안에서는 Y는 상수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적분하면 바로 F2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죠? 이걸 적분하면 F2가 되는 겁니다. F2가 되는 거고 F2를 내가 양 바운더리 값에 그 차이를 빼는 거니까 F2의 X는 X2고 Y는 이제 어떤 값인지는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거고요. F2의 X1, Y가 되겠어요. 그죠? 아이고, 그냥 쓸 걸 그랬네, 이게. 인테그레이션 Y1, Y2, F2의 X2, Y 마이너스 F2의 X1, Y가 되죠? 그죠? 그거를 이제 Y로 적분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보면은, 자, 요거를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 좌변에서 우리 그 적분에서 오른쪽에서 우리 요거를 갖다 지금 보는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 두 번째 항 F2를 적분한 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내가 F2를 그러니까 F1은 좀 이따가 저 I2랑 연결을 시키고 F2를 여기에 대해서 적분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러면은 지금 Y가 변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요거하고 내가 구간을 갖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패드를 갖다가 A, B, C, D를 좀 이렇게 나누죠. A, B, C, D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C하고 D를 따라서는 Y가 안 변하죠. Y가 안 변하니까 이거는 이 적분값은 없어요. FT DY는 없어요. DY가 빵이니까. A하고 B에 대해서만 이 뒤쪽이 적분값이 있고요. A하고 B에 대해서 저걸 적분한 거가 뭐냐면 F2를 A에 대해서 적분했다라는 거는 요거예요. X2에 Y를 갖다가 Y1에서 Y2가 적분한 거죠. 여기 앞부분이 A가 되는 거고요. 뒤쪽에서 F2를 그 다음번 여기 요 적분은 내가 이제 F2에 X1의 Y인데 Y2에서 Y1까지 적분하는 건데 그걸 내가 마이너스 S가 뒤집어진 거죠. 이 뒷부분이 나타내는 게 B에 대한 적분이에요. 이 경로 적분을 갖다가 B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C하고 D는 빵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요거가 뭐냐면은 저 경로에서 두 번째 F2의 DY랑 같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제 I2는 뭐냐면은 두 번째, 저희 I2는 인테그럴에 내가 이제 X1에서 X2까지 Y1에서 Y2까지 마이너스 라운드에 F1의 dy, dx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걸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면은 바로 밖으로 나오게 되고 적분이 풀려가지고 값은 F1의 x, y1 마이너스 F1의 x, y2가 되고요. 그거를 dx 적분한 거고 요 앞에 있는 거는 이번에 뭐냐면 F1을 C에 대해서 적분한 거고 뒤에 있는 거는 D에 대해서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 F1의 dx를 C에 적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하고 B는 마찬가지로 0이에요. A하고 B에서는 X는 안 변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랑 같냐? 전체 클로즈 룹에 대한 F1을 dx로 적분한 거하고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다 보인 거죠. I1하고 I2를 합친 거가 이제 좌변이고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우변이니까 이 아주 특별한 베리 스페셜한 이 모양에 대해서 우리는 저 그린 티오렘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걸 일반화를 시킬 거예요. 우선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직사각형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요렇게 돼서 이건 그린 티오렘이 이제 내가 맞아요. 그죠? 자, 그럼 옆에다가 내가 딱 그거랑 붙여가지고 다른 직사각형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 그 직사가 마찬가지 직사각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내가 그린 티오렘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 경로 적분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내부 적분과 경로 적분이 같다. 내부 적분과 경로 적분이 같다라는 건데 이 두 개를 그 두 개의 적분을 합쳐봐요. 합치면은 좌변은 전체 면적에 대한 적분이 되고요. 우변은 경로 적분인데 보면은 요렇게 되고 여기서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이 겹치죠. 겹치는데 적분의 방향이 반대예요.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고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내가 합치게 되면은 요런 내가 더 넓은 두 개를 합친 영역에 대한 그린 티오렘이 증명이 돼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뭐 위에다가 붙였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요. 내가 뭐 이렇게 딱 모양을 안 맞춰도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뭐 요런 모양을 붙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이 부분만 상쇄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하,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일반화 되기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될 거고 내가 만약에 도메인이 어떤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됐다라고 치면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잘잘한 사각형으로 쪼개요. 사각형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XY축의 평행한 사각형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다 요걸 적용을 하면은 결국은 남는 거는 맨 바깥쪽에 이제 직사각형들이 이렇게 쭉 남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쭉 남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딱 모양은 안 맞게 직사각형이고 이제 곡선이니까 안 맞겠죠. 안 맞으면 내가 안 맞는 부분을 작은 내가 어떤 사각형으로 이렇게 이어붙이고 끊임없이 이어붙이면은 언젠가는 진짜 곡선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똑같은 그런 경로가 바깥에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임의의 모양에 대해서 저게 성립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내부가 다 꽉 안 차 있고 어떤 도메인이 비워졌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simply connect가 안 되고 안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자, 이렇다라고 하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똑같이 하는데 내가 이 부분만 남겨놓으면 돼요. 남겨놓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바깥쪽은 위쪽으로 돌아가니까 경로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쪽은 보면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남게 되는 거는 안쪽에서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그 라인 인테그럴이 남게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쪽에서는 요 방향이잖아요. 지금 그죠? 요 방향이고 그죠? 그런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작게 더 붙이게 되면 결국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나와요. 바깥쪽은 이제 그거고 저기 그 반시계 방향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모양이다. 이런 모양이다라고 치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이제 잠깐만 맞죠? 시계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내가 그 컨투 오른쪽 우변이 어떻게 되냐면 C1하고 이제 C2를 갖다가 이렇게 더하는 거가 되는데 C2는 이쪽 방향으로 컨투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방향을 잡아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거를 내가 그 방향만을 갖다가 내가 고려를 해서 라인 인테그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다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오케이? 이해가 되세요? 적분은 좌변은 이제 내가 정의가 되어 있는 영역 R 도메인에서만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깥쪽은 반시계로 돌리고 안쪽은 시계로 돌리고 제외된 영역에 싸고 있는 거는 시계로 돌리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겠고, 한 가지 이걸 조금만 더 우리가 이제 3차원적으로 보면요. 실은 이걸 우리가 2차원에서 지금 증명을 한 건데, 이게 우리가 이게 XY, Z 방향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벡터 필드가 만약에 F1 3차원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실은 이거는 뭐를 한 거냐면 여러분 딱 대충 모양에서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 벡터 필드의 컬에 Z 성분을 갖다가 한 거예요. 좌변은. 이게 Z 성분이 뭐냐면은 요거죠. F2, F3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고요. 여러분 공식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되는 거고, 그거가 이제 좌변에서 요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F에다가 DR을 적분하는 거다. 되는 거고, 이렇게 쓴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 2차원 평면에 대해서 이걸 정리한 거지만은 실은 3차원상에서 이렇게 삐딱하게 있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런 어떤 평면 어떤 그런 모양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는 벡터 필드의 컬에다가 이쪽 그 평면의 수직한 방향, 그 방향의 내적과 그걸 면적분을 한 것과 그 다음에 그거를 바운더리를 싸고 있는 거에 벡터 필드의 선적분이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럼 뒤쪽에 이제 스톡스 티오렘하고 연결이 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휴강이기 때문에 지금 끝나가서 보강 동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수업 내용을 쭉 이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돼요. 다음 시간 오기 전까지. 그래서 특히 이제 요거 그린 티오렘의 이그젬플을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서피스, 곡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를 갖다가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 꼭 보고 오셔야지 다음 수업에서 이제 여러분 이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럼 만나도록 할게요.